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해안 공동서명, 미세먼지는 괜찮다라는 발언, 하나의 중국을 응원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제는 확실하게 중국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직후에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가 체포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건 아마 예측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 일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예전에도 나라를 가정에 비유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한 아버지를 둔 가정에서 자라 굉장히 현 정권 및 정치인들과 많이 닮아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사람의 모순적인 표정 변화, 말투, 행동에 어릴 때부터 굉장히 민감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최근 북한 노동신문 관련 발언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선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 그런 존재로 보느냐는 식의 말이 있었죠. 겉으로는 국민을 보호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너희를 멍청이로 보느냐며 오히려 자국민을 지키려는 질문자에게 오히려 웃으며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그걸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간첩들이 실제로 많이 잡혔고 실존했다는 증거들도 계속 나오고 있으며 지령을 받으려는 시도도 많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노동신문이 선전 도구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언론조차 통제하려고 발악하는 상황에서 노동신문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북한을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불쌍한 존재로 묘사하면서 감정에 호소해왔고 그 감성으로 중도나 좌파를 세뇌하고 그들을 이용해 장악하려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높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입니다. 마치 바른 말을 해도 모든 잘못이 상대에게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교묘하게 조작하고 상황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행동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장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선택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태도, 국방비 1조 4천억 원 이상 미지급 문제, 최전방에서 총기 실탄, 휴대를 금지하는 조치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과연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가정에 사이코패스적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었던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밖에서는 세상 착하고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집 안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때, 누군가가 거역할 때, 혹은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표정과 말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표정은 정말 죽일 듯한 기세이고 실제로 살인 직전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셨을까 모르겠어서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겪어본 이 상황을 보편화하기도 어렵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더더욱 노동신문 개방 이야기, 공산주의적 정책, 중국과 북한의 제대의 친화적인 예산 운용이 도대체 어떤 수를 감추고 있는지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제 생각을 나눠 봅니다. 이건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 자산, 가정의 문제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뒤 지금 당장 우리가 자유를 중심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우파들도 분명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 했고 비리도 있었고 권력욕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렇게까지 국민의 자유 자체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전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13조 원의 빚을 지고도 또 국민연금으로 해결하는 그 사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데 각 한 사람당 10에서 20 받은 걸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대출을 받고 고금리 혹은 대부업 빚을 소규모로 져서 당장 숨통만 트이웠는데 다음 상환 시기에 자신의 상환 능력이 부족할 때 가정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나요? 아니면 이 현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장은 먹고 살기 좋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대비가 사회기업 국가가 잘 살아야 됩니다.
좌파와 사회주의자들은 나누고 베푸는 걸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남을 돕고 싶다면 내 가정이 먼저 행복해지고 내가 먼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가정도 힘들고 나 스스로도 버거운데 남에게 베푼다는 이유로 가정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건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를 외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모두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사랑하는 친구든 가까운 누군가든 아니면 자기 자신만이라도 지켜야 할 대상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타인을 먼저 사랑하고 베푼다. 저는 그게 위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스트들은 의외로 굉장히 친절하고 호감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색은 반드시 가까운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을 통제하고 있고 세뇌에도 능숙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도움 없이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요즘 사회를 보면서 비슷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금 구독자도 없고 아직 영향력도 크지 않지만 이 글을 듣는 분들만큼은 이 생각을 널리 퍼뜨려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기득권과 위선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파든 좌파든 정치인들의 핵심은 결국 같습니다. 권력과 이익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지역에서 곧 선거에서 그나마 내 자유와 가정을 지키는 보수적인 젊은 층, 어떤 용모 씨처럼 증오와 탐욕 고집으로 젊고 밝은 미래를 위한 우리 세대를 위협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다음 선거에 임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